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오늘 이제 배추밭에 배추하고 무, 갓 심을 자리에 이제 그 복합 비료 좀 뿌리려고 지금 왔는데요. 지금 이제 촬영해주고 있는 형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야, 붕소 안 뿌리냐고. 먼저 뿌렸습니다. 지금 이름이 까먹었어. 붕소 무슨 비료였는데요. 15kg짜리 이제 비료였는데 그걸 이제 미리 뿌려놨었어요. 붕소 같은 경우는 붕사죠, 붕사. 붕사를 이제 미리 밑비료로 이제 뿌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복합 비료를 넣으려고 하는데, 배추하고 무 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붕사에 대한 중요성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시설하우스, 비닐로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 안에다가도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무를 이제 연속으로 심어봤는데, 1년에 이제 무 심고 3개월 지난 후에 아욱도 심고서 한 3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무를 한 번 더 심었어요. 심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보통 이제 비료 그 관련해가지고 책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1kg 정도만 사용을 하면은 무, 배추 재배하는데 그 붕소 결핍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바로는 이제 한 번 갖고는 안 되더라고. 1년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특히나 그 무나 배추처럼 붕소 요구량이 많은 작물 같은 경우는요, 세 번째 작기쯤 됐을 때 그 붕소가 부족하면은 무 같은 경우는 속에 이제 흑심이 박힙니다. 흑색이나 이제 갈색에 이제 그 심이 박힌다고 그러죠. 약간 이제 썩음썩음해요, 그 속안이.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파리에 검은색 줄이 생기거나 이제 결구가 안 되거나 그런 현상이 또 생기고, 배추과 같은 경우는 양배추도 그렇고, 이게 1년에 한 번만 쓰는 건 아니고 작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갖고 보통 이제 300평당 1kg씩 1년에 한 번 사용한다 그러면, 붕소 요구량이 좀 많은 거는 한 번은 1kg 썼으면 그 다음번에는 한 500g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넣든가, 아니면 1kg를 넣고 나중에 이제 연면 시비로 계속 충전을 해주든가 하는 식으로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붕소가 기존에는 되게 좀 무시당했어요. 미량 요소다 보니까 저씨 이스나 마나 잠깐 넣어주면 되겠지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연구상에 데이터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기술센터나 아니면 이제 비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로 들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황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붕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붕소가 기존에는 좀 무시당한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붕소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식물체 내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펙틴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포가 이렇게 막 이제 생성이 되다 보면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세포가. 근데 그 붙어 있게끔 해주는 성분이 펙틴이라는 애가 있어요. 풀처럼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이. 근데 이 성분이 만들어지려면 꼭 필요한 게 붕소라는 성분입니다. 붕소라는 성분이 있어야지만 또 이 성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잎에서 광합성을 하고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 하면은 얘네들을 이동을 시켜줘요. 붕소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데, 만약에 붕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아따 뜨거워라, 막 살갗이 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지금 영상을 찍으러 왔어. 뜨거운데. 일단 붕소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파리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고 포도당이 막 생성이 되면요, 그 생성된 포도당들을 열매를 맺히는 애들은 열매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직접적으로 옮겨주는 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효소 작용이나 호르몬 작용 같은 거를 좀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도와줘서 이제 그 과실로 이동을 해주고, 무나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에 이제 속을 차게 해주고, 배추 같은 경우는 결구를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줘. 얘네들이 부족하면 그래서 결구가 잘 안 되고 그 안에 흑심이 생긴다고 그랬죠. 무 안에도 이렇게 흑심이 생기면서 그 금방 이제 골아버리는 썩음 현상처럼 이렇게 생겨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특히나 고온기 됐을 때 그런 게 증상이 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얘네들이 수확 시기가 지나도 그런 현상이 심해지는데, 아무래도 붕소의 이동하고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칼슘의 이동에도 붕소가 좀 역할을 해줘요. 칼슘 흡수하는데도.
붕소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 흡수도 좀 저하가 많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칼슘뿐만이 아니라 가리 또한 가리가 붕소가 흡수되는 것을 방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붕소가 가리와 칼슘 이동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웃기는겨?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흡수를 못하게끔 방해를 하지만 어느 적정량 안에서는 걔네들이 이동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 이동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붕소가. 그래서 꼭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밑거름으로 이제 붕사를 넣어주고, 모자른 부분은 연면 시비로 따로 붕산 비료를 이제 연면 시비를 해주는데, 솔직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연면 시비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영양제 뒷면에 성분표를 가만히 보면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꼭 들어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붕산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 최하 0.05%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0.05% 이상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0.00005%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은 그거는 좀 첨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영양제, 굴러댕기는 영양제, 아니면 누가 샘플로 쓰라고 주라는 영양제 뒷면에 보시면 다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0.05%의 붕사 함유, 그 다음에 망간 아니면 또는 몰리브덴, 가끔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가끔 있어. 그 다음에 철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붕사는 꼭 그 영양제 뒷면에 보면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 하는 거를 굳이 그렇게 막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비료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붕소의 중요성은 알겠죠?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뜨거워 죽겠어요. 아주 빨리 찍고 싶어. 제가 먼저 번에 이제 그 토양 검정한 상태에서 선택한 비료가 있고요. 다른 미량 요소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질소, 인산, 가리만 첨가되어 있는 그 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비료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야라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두프로라는 제품이에요. 이 두프로라는 제품이 이제 똑같은 성분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분표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함유량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밭에 맞게끔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굳이 꼭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을 쓰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제품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량 원소와 함께 칼슘과 마그네슘, 미량 요소, 붕소 그런 것들이 다 첨가되어 있는 비료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어떤 게 첫 번째로 좋으냐면은 염류질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용을 해 봤을 때. 물론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염류집적이냐 그런 것까지 고민하실 것까지는 없는데요. 염류집적이 없다는 거는 뭘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만큼 흡수율이 높다는 겁니다.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염류집적이 크게 없어요. 다른 한편 다 흘러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시설 내에서도 제가 사용을 해본 바로는 저는 이제 막 물을 많이 대서 이렇게 씻겨내는 거는 요즘은 잘 안 해주거든요. 크게. 왜냐면은 비료 같은 거를 좀 성분을 좋은 거를 사용을 해주면은 그렇게 이제 염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좋은 비료만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잘 돼 있고 내 땅에 맞는 성분들만 돼 있는 그런 비료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양 성분표를 보고서 그런 비료를 선택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대체로 이런 이제 비료, 고급 비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일반 원예용 비료보다는 좀 비쌉니다.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한데 가스 발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고서 일주일 안에 심어도 크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작물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크게 가스 피해 같은 건 안 생기고 제가 농사를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비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료가 좋은 것,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이제 퇴비도 물론 사용을 해서 이제 비료 성분에 없는 여러 가지 나머지 미량 요소들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것 중에서는 좀 다양하게 먹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써보시면 괜찮아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협찬을 안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어떠한 협찬도 받지 않았고 제가 이제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제가 쓰고서 이런 거는 괜찮겠다, 이런 거 좀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건 한 번씩 간간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좀 뿌려도 되겠죠? 이만큼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 자, 이제 한 열흘 안에 이제 제가 배추하고 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이제 비료를 뿌려서 로타리를 치고서 이제 골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오늘 좀 비료 좀 뿌리려고.